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볼트넷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월 7일 애플 2022 WWDC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iOS 16, iPadOS 16 등 새로운 OS의 버전들과 새로운 맥북 에어가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현성원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성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WWDC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iOS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iOS 7처럼 전반적인 UI가 대격 변화 수준은 아니지만 꽤나 큰 변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워진 잠금 화면입니다. 드디어 iOS에서도 잠금 화면을 커스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폰트도 총 6개가 지원되어서 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고 위젯을 고정시켜둘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컬러 지정도 가능해서 시계나 위젯, 그리고 배경화면의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금화면 커스텀은 이미 갤럭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가능했던 기능 아닌가요? 맞습니다. 애플이 워낙 커스텀에 인색한 편이다 보니 이제서야 들어간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도 애플이 처음으로 선보인 잠금화면 기능도 있는데요. 배경화면의 인물 혹은 사물을 인식해서 다중 레이어 효과를 적용시키면 배경과 물체가 분리되고 시계도 물체 뒤에 숨는 상당히 입체적인 잠금화면이 구성됩니다. 이 기능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네, 그렇죠. 저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든 갤럭시에서 구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잠금 화면에서 또 바뀐 점은 알림 위치의 변경입니다. 원래는 시계 바로 밑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단으로 내려가서 잠금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조정됐습니다. 잠금 화면에서의 마지막 변경점은 가로 모드에서도 페이스 아이디가 지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기계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개발자 베타 1을 기준으로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만 가능합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달린 게 아이폰 10부터인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금화면 말고 또 새로운 점은 뭐가 있나요? iMessage에서는 이미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과 전송 취소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정된 사실을 상대방은 모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된 메시지는 전송 시각 옆에 수정됨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이번에 뉴럴 엔진과 연관된 기능도 많이 강화됐다고 하던데 어떤 기능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이미지 눕기입니다.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메시지에 드래그해서 전송창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물체를 인식해서 배경 없이 해당 물체만 전송됩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퀄리티까지 상당해서 꽤나 인상적인 기능입니다. 동영상의 한 장면도 인식하고 아이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아니더라도 눕기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접 눕기를 딸 물체를 지정할 수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OS가 인식한 물체만 눕기를 딸 수 있고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물체가 있더라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뉴럴과 관련해서 강화된 또 다른 기능은 라이브 텍스트입니다. 동영상 재생 중에 텍스트가 나오는 부분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텍스트를 선택하면 영상이 아니라 진짜 텍스트인 것처럼 복사, 번역, 공유 등의 액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메라 앱에서도 바로 텍스트를 인식해서 빠른 번역이나 바로 전화 걸기와 같은 액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빅스비 비전과 유사한데 퀄리티는 조금 더 좋은 듯한 느낌이군요. 카플레이도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동차 깊숙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공조장치 제어도 가능하고 계기판까지 영역을 넓혀서 표시되는 요소의 커스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지원되는 차량의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iOS 16의 지원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원을 받았던 아이폰 6S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이폰 7 시리즈의 지원도 중단되어서 아이폰 8 시리즈부터 지원이 됩니다. 아이폰 7 시리즈는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소 의외네요. iOS 얘기를 상당히 좀 오래 했는데 다른 내용도 빠르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iPadOS 16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능은 패드에서도 드디어 날씨 앱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아이패드에 애플 날씨 앱이 없었던 건가요? 아이패드 시리즈가 나온 지가 지금 12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태 패드 전용 날씨 앱이 없었다가 드디어 추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역대 아이패드 OS 중 최고의 혁신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진정한 혁신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지 매니저입니다. 이 기능은 macOS 벤투라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동안 불편했던 아이패드의 멀티 윈도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 스테이지에 최대 4개의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고 창 크기와 위치를 비교적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도 여러 개 만들어서 레이아웃별로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디스플레이도 지원해서 모니터와 패드를 오가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다움을 강화한다고 하더니 나름 데스크탑 같은 느낌을 잘 살린 것 같네요. 그런데 단점도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많이 불편한 건가요? 우선 창 위치를 움직일 때 시스템에서 지정한 레이아웃 위치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기존 위치로 튕겨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처럼 아이패드에 정식 대응을 하지 않는 앱은 하나의 스테이지에 하나의 앱만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의 스테이지 간 이동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능이 M1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막 추가된 기능이라 정신이 많이 없어 보이는군요. 맥OS 벤투라는 가장 신박한 기능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발표를 보면서 이건 정말 애플이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기능인데요. 아이폰을 맥의 웹캠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유선 연결을 할 필요도 없고 무선으로 작동하는데 연결 방법도 그냥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간편하게 작동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굉장히 뛰어난 화질로 할 수 있게 됐고 초광각 카메라나 스튜디오 그리고 인물사진 모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영상통화가 가능해진 거죠. 아직은 페이스타임이나 줌처럼 영상회의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는 것 같은데 OBS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스트리머들에게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웹캠 기능에서 신박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책상 보여주기 기능인데요. 이게 아이폰의 초광각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지 않고도 책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맥북 에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번 맥북 에어는 새로 공개된 애플 M2 칩을 탑재했습니다. M2 칩은 M1 칩 대비 18% 빨라진 CPU, 35% 빨라진 GPU 성능을 보여주고 2세대의 5나노 공정으로 제조됩니다. 맥북 에어에서는 8코어 CPU와 8코어 GPU를 시작하며 GPU는 최대 10코어까지 구성됩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에는 맥세이프도 돌아왔습니다. 루머에서는 맥북 에어의 컬러가 꽤나 다양하고 베젤도 화이트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색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로 다소 차분하게 나왔고 베젤 역시 블랙입니다.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출시된 맥북 프로와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드나잇 컬러가 네이비와 비슷한 색조여서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이제 가볍지가 않게 됐습니다. 2021 맥북 에어의 국내 출고가는 129만 원이었으나 2022 맥북 에어는 169만 원으로 무려 40만 원이나 인상됐습니다. 물론 2021 맥북 에어도 단종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100만 원대 초반 라인업은 살아남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모델 역시 출고가가 10만 원 인상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싸졌군요. M1 맥북 에어가 가성비를 통해서 열풍이 좀 불었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 열풍을 이어가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긴 얘기 함께 나누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우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볼트나잇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